여러분, 한 장의 여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세계를 이끌어온 강대국의 시선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작고도 강한 나라, 한국을 만나며 삶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여정입니다. 그는 경제학자였고 교수였으며 무엇보다 고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선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깊은 성찰과 변화로 이어졌죠. 자, 이제 그 감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한 나라가 걸어온 시간, 그리고 한 인간이 깨어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가슴에 남는 울림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경제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윌슨입니다. 제 딸 에밀리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방문했죠.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차분하게 앉아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늘 똑똑하고 의젓한 아이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제 남자친구 민준이랑요. 에밀리의 말에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 그 한국인 남자애. 에밀리가 박사과정에서 만났다던 그 유학생.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자연스레 높아졌죠. 한국인이라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딸의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할 텐데 제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삼성과 현대 정도나 알고 있었던 제게 딸의 일생을 맡길 나라라고 생각하니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어떨지, 여성의 지위는 어떨지 걱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모르는 세계에 딸을 보내는 것이 두려웠죠. 저는 경제학자로서 세계 각국을 연구했지만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저 북한과의 갈등, 급속한 산업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민준을 만나봐요. 한국도 가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한번 가보자. 에밀리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 선택한 사람, 내 딸이 살게 될 나라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내심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일까? 미국에 좋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에밀리를 위해 그리고 내 편견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죠. 사실 뉴스에서 접하는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 급격한 산업화 정도였으니까요.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지도에서 보면 정말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비행시간만 24시간이 넘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여권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자. 어쩌면 내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24시간 넘는 비행.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며 복잡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딸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비행기에 오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미국의 JFK나 LAX와는 다른 깔끔함과 정돈된 분위기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의외인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 없이 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어요. 24시간 넘는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외국인 전용 레인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더 빨라요. 정말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심사가 끝났죠. 뉴욕에서는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데 말이에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영어로 응대했고 무인 입국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공항에서도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짐을 찾는 과정도 신속했습니다. 특별 제작된 회전 벨트가 효율적으로 작동했고
모든 과정이 디지털 스크린으로 안내되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민준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어요. 민준이 우리를 특별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을 위해 VIP 라운지를 예약했어요.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따라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라운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하며 음료를 권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모습이 뉴욕의 맨하탄을 연상시켰죠. 이게 한국이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상상 속에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민준이 설명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부심 넘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도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첫인상은 분명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운전사는 영어로 인사하며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 깔끔한 도로, 정돈된 거리, 어디에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의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공항에서의 경험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동안 에밀리는 활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내일은 민준이 일하는 회사도 구경시켜줄 거래요. 정말 기대돼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판단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민준이 자신의 직장인 스타트업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높은 빌딩, 그 안에는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져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AI 비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교수님. 민준님 사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랐어요. 얼굴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음성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더니 그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얼굴 인식 AI입니다. 교수님 정보를 미리 등록해놨죠. 이런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순간 경제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한 것인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질문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기로 했습니다. 먼저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민준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가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AI 기술 발표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도 참석하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컨퍼런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왔다니 의외였어요. 한국 기술에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입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선보인 기술은 구글이나 애플도 아직 개발 중인 단계였죠. 특히 자연어 처리와 실시간 번역 기술은 제가 알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발표자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오류 없이 말이죠. 게다가 감정 분석 AI는 발표자의 어조와 표정을 읽어 감정 상태까지 분석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 기술은 내년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발표자의 말에 컨퍼런스룸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속삭였습니다. 이 기술에 투자하려고 일주일째 한국에 와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봤죠, 아빠?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기술력만큼은 미국보다 앞선 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표회 후에는 회사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무 공간과 창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은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우리 직원 중 40%가 해외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민준의 설명에 놀랐어요. 미국 기업에서도 이 정도 비율은 어려운데 말이죠. 한국의 교육열과 글로벌 마인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민준의 배경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민준이 우리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조금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민준의 말에 약간의 구심이 들었지만 따라갔죠.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식당이라니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던한 감각으로 리모델링된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오래된 목조 건물 안에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하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메뉴를 받아들었는데 한글만 가득했습니다. 당황한 제 표정을 본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영어 메뉴 필요하세요? 놀랍게도 그녀의 영어 발음은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남부 액센트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에 놀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죠. 저는 보스턴에서 4년간 유학했어요. 무엇을 추천해 드릴까요? 그녀가 친절하게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그녀의 추천대로 주문했습니다. 한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서양 음식과의 차이점까지 설명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문화대사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옆 테이블에서도 영어 대화가 들렸어요.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직원이 영어로 대화하며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한국을 글로벌 국가로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 교육에 정말 열심이네요. 제가 말하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영어는 필수니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이런 적응력과 열정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겠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가져왔어요.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결제가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서명을 하거나 PIN을 입력하는데 말이죠. 작은 식당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문화적 개방성도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한강 야경을 보러 가실래요? 한국의 밤을 경험해보고 싶었기에 동의했어요. 에밀리는 피곤하다며 호텔로 먼저 돌아갔고 저와 민준 둘만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사위될 사람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였죠. 솔직히 말하면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에밀리가 없는 자리에서 그는 어떤 사람일까? 호텔을 나서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모습이 마치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제 말에 민준이 미소 지었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에밀리를 만났을 때 걱정하셨어요. 미국인이라서요. 민준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의 가족도 똑같은 걱정을 했다니 말이죠. 교수님,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 불편해하시는 것 알았습니다. 민준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인정하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합니다. 저도 외국인 사위를 맞이하는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봤으니까요. 민준의 솔직함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직설적인 대화는 드문 일이었어요. 민준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 부모님이 교육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한국의 교육열이 어떻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의 이야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열정과 자부심이 보였죠.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 같았어요. 저는 에밀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에밀리의 관계도 존중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민준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민준은 제 편견에 대해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 노력했죠. 이런 포용력이 바로 성숙한 인격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사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니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순간 저는 에밀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죠.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축물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궁전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민준의 설명에 놀랐어요. 미국 역사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니 당연했죠.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문명의 증거를 눈앞에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미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교한 목조 건축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배치가 인상적이었죠. 수백 년 전 기술로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시계와 물시계의 정확성은 현대 과학으로 봐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전통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니 의외였습니다. 국내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향원정이라는 정자였습니다. 연못 위에 지은 이 아름다운 건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동양 건축의 미학을 보여줬어요. 동양 건축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민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양 건축이 자연을 지배하려 했다면 동양 건축은 자연에 순응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이런 차이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바로 근처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박물관 안에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기술까지 한국의 역사가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 과정이 담긴 전시에 관심이 갔어요. 세종대왕이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 직접 만든 글자입니다. 민준의 설명에 감탄했죠. 15세기에 이미 모든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박물관을 나와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디지털 파빌리온이라는 AI 기술 전시관이 있었어요.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조선시대 생활을 경험하고 AI가 그려주는 내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죠. 고궁을 방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최첨단 기술을 경험하다니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00년 된 궁전과 최첨단 AI 기술을 하루에 경험하다니. 제가 말하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매력이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혁신하는 능력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빠른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파빌리온을 나오며 한국의 문화적 통합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문화적 융합이 한국의 강점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 딸이 이런 문화에 매료된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민준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막연한 편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루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이 더욱 존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준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민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제 직업과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들의 교양과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금세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에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렸어요. 그들도 딸을 멀리 보내는 것이 얼마나 걱정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에밀리는 제 딸이니까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미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화는 달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이 됐죠.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한강, 정돈된 거리,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제 관점이 이렇게 바뀌다니 놀라웠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여 창가에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제 옆에서 곧 잠들었고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했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될 민준을 선입견으로 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한국을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여겼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실제로는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야겠다. 나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 경제학자로서 한국의 발전 과정과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간과했던 아시아 경제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와 민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야겠다. 이제는 민준이 제 딸에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의 따뜻한 인품과 지적 능력, 그리고 가족을 향한 존중, 모두 훌륭했습니다. 작은 여권 한 장이 제 인생과 시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에밀리의 손을 살짝 잡으며 웃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문득 든 생각 한 가지. 우리는 사실 한눈에 볼 수 없는 깊은 문화를 너무 쉽게 판단하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오늘은 제가 준비한 특별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한국의 과학기술과 문화적 통합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여권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시작한 이야기는 제 인생의 변화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 공항에서의 첫 경험, AI 기술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한국인들의 적응력과 헌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삼성과 현대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곳이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학생들은 더욱 집중했어요. 경복궁에서 디지털 파빌리온까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강연 중간에 민준이 개발한 AI 기술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가족 중심 문화가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은 공감을 얻었죠. 한국은 자원 없이 오직 인적 자본만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제가 강조하자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개인적인 고백을 했어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데이터와 숫자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더군요.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 사위분은 정말 좋은 분인가 봐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은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요.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다음 학기에 한국 경제에 대한 수업을 개설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요청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아시아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민준이랑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할 건데 와주실 거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더 오래 머물 계획이야. 이제 서울은 제게 딸이 사는 제2의 고향이 될 테니까요. 한 장의 여권, 그리고 용기 있는 여행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섰을 때 보이는 세상은 훨씬 더 넓고 아름답더군요. 한 장의 여권, 한 번의 여행.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의 나라, 경제, 대국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정신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품격은 외국인의 눈에도 명확하게 드러났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세계는 넓고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의 자긍심과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라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처럼 놀랍고도 따뜻한 대한민국의 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